지난 7월 논란이 됐던 탈북인 임지연 씨의 재입국 사건 아마 다들 기억하실 텐데 이번엔 한 명도 아니고 부부가 북한으로 들어갔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고영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근데 사실 북한에서 탈북을 하는 것도 어려운데 재입국은 그렇게 어렵지 않나 보죠? 그러니까 처음으로 오는 사람, 예. 중국에 연고가 없는 사람, 한국에 가족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는 아직 굉장히 힘듭니다. 반대로 한국에 가족이 먼저 온 가족이 있고 중국에 연고자가 있고 루트를 아는 한번 왔던 사람한테는 탈북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다시 왔던 길로 돌아갈 수도 있는 그런 그렇죠. 길이 있나 보죠. 네. 예. 저는 참 이렇게 뭘 나중에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만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탈북자 관리에 구멍이 좀 뚫린 게 아닌가 싶은데 먼저 이 루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30대 부부 3년 전에 입국했다가 우리나라에 살고 있었던 부부로 알려지고 있는데 혹시 들은 소식이 있으세요? 저는 그 개별적으로는 그 사람들 모르고요. 네. 지금 탈북자가 한 32,000명이 넘습니다. 벌써요. 예, 그런데 거기서 이제 북한으로 다시 돌아간 사람이 방송에 나온 사람만 25명. 예. 방송에 나오지 않고 이리저리 납치됐거나 어떤 조건으로 해서 들어간 사람이 저희들 최소 50에서 최대 100명. 그러니까 32,000명이라고 치면 한 0.3% 정도가 지금 아주 많은 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 치더라도 그분들이 어떤 정보를 들고 갔는지 또 가서 또 어떻게 선전전에 이용되는지에 따라서 심각한 문제로 비화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위성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임무가 체제보위, 수령보위입니다. 보위성이 첫째가 하는 임무가 그 안에서 탈북자 문제가 그 범주 안에서는 첫 번째죠. 왜냐하면 3만 명이 탈북자가 나가도록 한 것은 북한 보위성이 임무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위성은 그 사람들을 다시 들어와서 체제 선전에 이용하게 하는 거는 보위성이 수령 앞에서 일종의 면무실을 다시 신임을 되찾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위성에서 굉장히 거기에 신경을 쓰고 탈북자들을 재입국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보위성에서 사람을 내보낼 때 임무를 줘서 내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간첩처럼요? 예. 그런데 이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들어가서 잡혀도 보위성은 크게 혼날 것이 없는 것이 탈북자 사회를 한국 주민들이 뭐라고 보겠습니까? 간첩 집단이라고 보지 않겠습니까? 그렇군요. 잡혀도 좋고 안 잡히면 탈북자 단체랑 주소나 활동 내용이나 주요 탈북자들 주소를 같은 걸 가지고 들어가면 그건 또 잘 대우를 해주면서 그러니까 정보도 내려가고 탈북민들 이간시키고 국민들 속에서 고립시키는 북한 보위부의 전략이 먹혀 들어갑니다. 예, 이 송모 씨 부부의 재입국 소식에 대해서 이제 통일부는 아직까지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만 가장 궁금한 건 왜 재입국을 했을까? 그러니까 얼마 전에 임지연 씨도 들어갈 때 이게 생활고인지 뭐 부부 간의 문제인지 가족 간의 문제인지 아직까지 정확하게 지금 경찰이 밝히지 않았지 않습니까? 뭐 사람마다 좀 케이스마다 좀 다르겠습니다만 왜 이렇게 재입국을 한다고 보십니까?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이제 탈북자들이 와서 제일 힘들어하는 거 두 가지입니다. 취업이 안 돼서 기초생활 수급을 받으면서 사는데 그것이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거죠. 북한에서보다는 잘 사는데 한국에서는 자기나 제일 미치거든요. 그리고 지자체들에서 무슨 행사를 할 때 다문화 가족들하고 연결시켜서 많이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떤 동남아 사람들보다 못한 거냐. 이런 국민적인 일부 국민들이 차가운 시선 같은 걸 괴로워하는 거거든요. 그런데다가 김정은이가 뭐라고 최근에 얘기를 했는가 하면 돌아오는 사람들 용서해 주라. 그래서 들어갑니다. 근데 탈북자 가족들이 여기서 그 사람 들어갔는데 괜찮아? 제 집에서 살고 있어. 그럼 여기서 살고 있는데 나도 돈 좀 가지고 들어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김정은이가 일단 가만 놔두라 그래서 놔두는데 보위성은 철통 같은 감시를 하는 거거든요. 조금이라도 뭔가 한국하고 연결되는 선이 나타났든가 돈이 들어온다 그러면 수용소로 보내는 거거든요. 보위성이라는 게 뭐 국정원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국정원 정도로 보면 되는 거죠. 참 고민이 많이 되는데 이제 또 이게 황당한 게 이건 좀 사실관계를 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만 사는 게 이제 어렵다 보니까 대출을 좀 받았나 봅니다. 그게 이제 은행 대출인지 제2금융권 대출인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직업도 이렇게 변변치 않고 재산도 많지 않았을 테니까 1억 원이라는 돈을 과연 빌릴 수 있었을까라는 건 의문입니다만 어쨌든 간에 대출을 받아서
북한으로 간다면 은행 입장에선 돈을 떼이는 것이고요. 네. 이런 식으로 간다면 혹시 나도 이렇게 또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뭐 서민 햇살론 같은 대출, 아. 취업 대출, 그다음에 이제 직장을 다니면 직장인 대출 있지 않습니까? 예. 요게 한 5, 6천만 원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데다가 이제 사람들한테 뭐 중국에서 북한에서 마늘을 들여오는데 중국에서 그걸 예. 북한산으로 해서 우리 한번 큰 돈을 벌 수 있다. 나한테 투자를 하라. 아. 그래서 500만 원, 1000만 원씩 못 넣은 거죠. 사기군요. 사기죠. 투자 사기. 예. 그렇게 해서 북한으로 가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900명이 지금 행방불명이라 그러는데 들어간 건 100명 정도로 최대. 예.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영국이나 노르웨이 등 복지 선진국에 가는데 예. 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기를 쳐서 은행권에서 제1금융권에서 돈을 꾸어 가지고 영국 같은 데 가서 산다는 거죠. 이런 예. 건 참 없어져야 할 그런 관행 같습니다. 일단 그분들이 뭘 지금 들고 갔는지 어떤 정보를 갖고 갔는지 예.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휴대전화에 뭐 요즘에 사진도 쉽게 찍을 수 있고요. 뭐 인터넷으로 구할 수 있는 정보들이야 뭐 북한도 구할 수 있겠습니다만 혹시라도 정말 중요한 아니 고 부원장님 같은 뭐 분의 휴대전화라든지 연락처라든지 주소 이런 것들을 갖고 갔다면 나중에 이제 제 2차 피해로 돌아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2000년대 중반에 어떤 여인이 저한테 접근을 해서 이제 어떤 뭐 술 좀 사달라, 밥 좀 사달라 그랬던 것을 제가 이제 많이 멀리를 했었는데 탈북자 가운데 여성분이 젊은 여성분이 아. 근데 그 여성분이 북한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재입국했어요. 재입국을 했는데 북부지방검찰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예. 이런 사람이 고 선생님이 연락처나 집 주소를 알라는 임무를 받고 들어왔던 박모 여인이 바로 중국을 통해서 북한으로 들어갔습니다. 예. 그래서 조사에 좀 협조해 주십시오. 그래서 조사를 했는데 주소, 특히 좋은 사람들의 어떤 성공한 사람들의 주소 같은 것만 들어가도 큰 타격이죠. 그렇겠죠. 네. 자, 일단 이분들이 가서 어떻게 이제 활동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지난 7월에 전해드렸던 임지연 씨가 이름까지 바꾸고 북한의 선전전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장면 보시겠습니다. 남선 사회에서 정말 환멸을 느꼈단 말이에요. 고향이 굴있고 내 땅이 정말 피눈물 나게 굴있단 말이에요. 압록강을 헤엄을 쳐서 이제 저국의 붐을 오직 제 자신의 의지 하나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가면은 나는 이제 욕 먹고 죽을 수도 있겠구나. 제 자신이 너무 충혈스러웠습니다. 근데 지금 가서 본인은 이제 잘 먹고 잘 살고 가족들과 만나서 행복하게 이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만 진짜 그렇습니까? 저게 같은 집에 살던데 이제 부모들하고 같이 살긴 하는데 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보위부가 24시간 집중 감시를 하고 있다는 거죠. 또 나갈 수 있다고 보나요? 또 나갈 수 있다든가 무슨 임무를 받고 들어올 수 있다고 보위부는 생각을 하는 거죠. 한국의 어떤 국정원의 임무를 받고 다시 들어갈 수 있지. 이중간첩처럼. 이중간첩처럼. 예.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일탈 행위를 하면 수용소 치킨이죠. 근데 김정은이 뭐 아까 잠깐 얘기하셨습니다만 나갔다 온 사람들 그냥 받아줘라. 예. 이렇게 얘기했다면. 그러니까 받아주라 그래서 제 발로 들어온 사람 받아주라 그래서 보위부에서 다치진 못하는데 네. 철통같이 감시하고 있다가 뭔가 $1,000, $2,000가 한국에서 들어왔습니다. 이걸 어떤 간첩 조직으로부터 들어온 돈입니다. 그러면 김정은도 아무 소리 안 하거나 예. 그 사람 또 수용소 갔거나 처형당하거나. 예. 그럼 저게 이제 돌아가는 사람이 생기면 북한 주민들한테도 가봐야 볼 거 없어. 나가봐야 소용없으니까 단속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분명히. 저희 강연을 다닙니다. 우리가 한국에 가니까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사람들보다 더 천대라더라. 이게 무슨 이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통일을 하겠냐. 그렇군요. 이게 지금 가장 큰 치명타고 예. 한국 사람들한테는 저거 북한에 자꾸 가고 임무를 받고 자료를 가지고 간다니 간첩들 아니냐. 그럼 또 이 탈북민 사회가 위축이 되고 그러니까 그렇군요. 보위부로서는 정말 양날이 칼을 쥔 셈이죠. 그렇군요. 한국하고 연결되는 선이 나타났든가 돈이 들어온다 그러면 수용소로 보내는 거거든요. 보위성이라는 게 뭐 국정원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국정원 정도로 보면 되는 거예요. 예. 참 고민이 많이 되는데, 이제 또 이게 황당하게 이건 좀 사실관계를 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만, 사는 게 이제 어렵다 보니까 대출을 좀 받았나 봅니다. 네. 그게 이제 은행 대출인지 제2금융권 대출인지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직업도 이렇게 변변치 않고 재산도 많지 않았을 테니까 1억 원이라는 돈을 과연 빌릴 수 있었을까라는 건 의문입니다만, 네. 어쨌든 간에 대출을 받아서 북한으로 간다면 은행 입장에선 돈을 떼이는 것이고요. 네. 이런 식으로 간다면 혹시 나도 이렇게 또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서민 햇살론 같은 대출, 취업 대출, 그 다음에 이제
직장을 다니면 직장인 대출 있지 않습니까? 요게 한 5, 6천만 원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데다가 이제 사람들한테 뭐 중국에서 북한에서 마늘을 들여오는데 중국에서 그걸 북한산으로 해서 우리 한번 큰 돈을 벌 수 있다. 나한테 투자를 하라. 그래서 500만 원, 1000만 원씩 못 넣은 거죠. 사기군요. 사기죠. 투자 사기. 예. 그렇게 해서 북한으로 가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900명이 지금 행방불명이라 그러는데 들어간 건 100명 정도로 최대.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영국이나 노르웨이 등 복지 선진국에 가는데 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기를 쳐서 은행권에서 제1금융권에서 돈을 꾸어가지고 영국 같은 데 가서 산다는 거죠. 이런 건 참. 지난 7월 논란이 됐던 탈북인 임지연 씨의 재입국 사건 아마 다들 기억하실 텐데 이번엔 한 명도 아니고 부부가 북한으로 들어갔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고영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근데 사실 북한에서 탈북을 하는 것도 어려운데 재입국은 그렇게 어렵지 않나 보죠? 그러니까 처음으로 오는 사람, 중국에 연고가 없는 사람, 한국에 가족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는 아직 굉장히 힘듭니다. 반대로 한국에 가족이 먼저 온 가족이 있고 중국에 연고자가 있고 루트를 아는 한번 왔던 사람한테는 탈북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다시 왔던 길로 돌아갈 수도 있는 그런 길이 있나 보죠. 네. 저는 참 이렇게 뭘 나중에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만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탈북자 관리에 구멍이 좀 뚫린 게 아닌가 싶은데 먼저 이 루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30대 부부 3년 전에 입국했다가 우리나라에 살고 있었던 부부로 알려지고 있는데 혹시 들은 소식이 있으세요? 뭐 저는 그 개별적으로는 그 사람들 모르고요. 지금 탈북자가 한 32,000명이 넘습니다. 벌써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북한으로 다시 돌아간 사람이 방송에 나온 사람만 25명. 방송에 나오지 않고 이리저리 납치됐거나 어떤 조건으로 해서 들어간 사람이 저희들 최소 50에서 최대 100명. 그러니까 정보도 내려가고 탈북민들 이간시키고 국민들 속에서 고립시키는 북한 보위부의 전략이 먹혀 들어간다. 이 송모 씨 부부의 재입국 소식에 대해서 이제 통일부는 아직까지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만, 가장 궁금한 건 왜 재입국을 했을까? 그러니까 얼마 전에 임지연 씨도 들어갈 때 이게 생활고인지 뭐 부부 간의 문제인지 가족 간의 문제인지 아직까지 정확하게 지금 경찰이 밝히지 않았지 않습니까? 뭐 사람마다 좀 케이스마다 좀 다르겠습니다만 왜 이렇게 재입국을 한다고 보십니까?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이제 탈북자들이 와서 제일 힘들어하는 거 두 가지입니다. 취업이 안 돼서 기초생활 수급을 받으면서 사는데 그것이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거죠. 북한에서보다는 잘 사는데 한국에서는 자기나 제일 미치거든요. 그리고 지자체들에서 무슨 행사를 할 때 다문화 가족들하고 연결시켜서 많이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떤 동남아 사람들보다 못한 거냐. 이런 국민적인 일부 국민들이 차가운 시선 같은 걸 괴로워하는 거거든요. 그런데다가 김정은이가 뭐라고 최근에 얘기를 했는가 하면 돌아오는 사람들 용서해 주라. 그래서 들어갑니다. 근데 탈북자 가족들이 여기서 그 사람 들어갔는데 괜찮아? 제 집에서 살고 있어. 그럼 여기서 살고 있는데 나도 돈 좀 가지고 들어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김정은이가 일단 가만 놔두라 그래서 놔두는데 보이성은 철통 같은 감시를 하는 거거든요. 조금이라도 뭔가 없어져야 할 그런 관행 같습니다. 일단 그분들이 뭘 지금 들고 갔는지 어떤 정보를 갖고 갔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휴대전화에 뭐 요즘에 사진도 쉽게 찍을 수 있고요. 뭐 인터넷으로 구할 수 있는 정보들이야 뭐 북한도 구할 수 있겠습니다만 혹시라도 정말 중요한 고 부원장님 같은 뭐 분의 휴대전화라든지 연락처라든지 주소 이런 것들을 갖고 갔다면 나중에 이제 제2차 피해로 돌아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2000년대 중반에 어떤 여인이 저한테 접근을 해서 이제 어떤 뭐 술 좀 사달라, 밥 좀 사달라 그랬던 것을 제가 이제 많이 멀리를 했었는데 탈북자 가운데 여성분이 젊은 여성분이 근데 그 여성분이 북한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재입국했어요. 재입국을 했는데 북부지방검찰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런 사람이 고 선생님이 연락처나 집 주소를 알려는 임무를 받고 들어왔던 박모 여인이 바로 중국을 통해서 북한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조사에 좀 협조해 주십시오. 그래서 조사를 했는데 주소, 특히 좋은 사람들의 어떤 성공한 사람들의 주소 같은 것만 들어가도 큰 타격이죠. 그렇겠죠. 자, 일단 이분들이 가서 어떻게 이제 활동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지난 7월에 전해드렸던 임지연 씨가 이름까지 바꾸고 북한에 선전전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장면 보시겠습니다. 남선 사회에서 정말 환멸을 느꼈단 말이에요. 고향이 굴있고 내 땅이 3만 2천 명이라고 치면 한 0.3% 정도가 지금 아주 많은 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 치더라도 그분들이 어떤 정보를 들고 갔는지 또 가서 또 어떻게 선전전에 이용되는지에 따라서 심각한 문제로 비화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보위성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임무가 체제보위, 수령보위입니다. 보위성이 첫째가 하는 임무가 그 안에서 탈북자 문제가 그 범주 안에서는 첫 번째죠. 왜냐하면 3만 명이 탈북자가 나가도록 한 것은 북한 보위성이 임무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보위성은 그 사람들을 다시 들어와서 체제 선전에 이용하게 하는 거는 보위성이 수령 앞에서 일종의 면무실을 예. 다시 신임을 되찾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위성에서 굉장히 거기에 신경을 쓰고 탈북자들을 재입국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고 예. 또 한 가지는 보위성에서 사람을 내보낼 때 임무를 줘서 내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간첩처럼요. 예. 아. 그런데 이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들어가서 잡혀도 보위성은 크게 혼날 것이 없는 것이 탈북자 사회를 한국 주민들이 뭐라고 보겠습니까? 간첩 집단이라고 보지 않겠습니까? 그렇군요. 잡혀도 좋고 안 잡히면 탈북자 단체장 주소나 활동 내용이나 주요 탈북자들 주소를 같은 걸 가지고 들어가면 그건 또 잘 대우를 해주면서 그렇군요. 그러니까